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오늘 82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82쪽, 학습지는 53쪽입니다. 교과서는 82, 학습지는 53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 화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배웠던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신문지세 변화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내용을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영상에서 배운 거는 경제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경제구조의 변화. 그 경제구조의 변화의 시작은 뭐였다, 여러분들? 그 경제구조 시작은 농업이었다. 농업. 농업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생산량이 매우 많이 늘었다라는 것. 생산량이 매우 많이 늘었다. 언제? 조선 후기에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Why? 왜? 여러분들 바로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다라는 거죠. 기술의 발전.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직파 뿌렸던 것을 줄에 맞춰서 옮겨 심는 우리는 그를 이앙법이라 불렀고, 또 사람이 직접 끌면서 밭을 갈았던 거에서 이제 누가 끌어줬다? 소가 끄는 우경이 확산 보급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의 변화, 확산과 발달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신분의 변화도 있었고요. 신분은 어떻게? 부유한 농민이 생겼다라는, 부농이 생겼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가난한 빈농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작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경작 방식은 이모작이나 그 다음에 뭐 토지를 많이 빌려서 경작하는 광 등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작 목적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자급자족,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목적으로 경작을 했다면, 이제는 상품 판매를 위한 경작으로 그 목적이 변화했다는 거고, 또한 지대 납부 방식도 정률제, 즉 비율을 정하는 타조법이었다면, 이제는 액수를 정확히 정한 정액제인 도조법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남은 생산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뭐를 먹고도 뭘 한다? 남는다. 그래서 남는 걸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상품 판매 목적을 한다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형성될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형성되죠.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점차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진 발전한 업이 뭐냐? 그게 바로 상업이라는, 상업. 상업은 농촌에서의 발전해서 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포구에서 발달했다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뭐가 발달했었다, 여러분들? 전기시장, 전기시장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장시라고 불러요. 장시. 5일장, 6일장이라 불리는 거, 여러분들. 장시가 발달했다는 거고, 도시에서는 뭐가 발달했었다? 상설시장이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상설시장. 그리고 도시에서도 팔아도 이제는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다른 내륙 지역에서도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옮겨야 돼요. 하지만 땅으로 옮기는 건 매우 힘들어요. 어디로 보낸다? 바다를 통해서 보낸다. 바다를 통해 물건을 팔면서 발달한 곳이 뭐다? 항구다. 우린 다른 말로 그거를 포구라 하죠. 포구. 그래서 포구 상업도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상업이 활성되면 이 상점에서 일하는 상인들도 발전하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그 상인으로서 물건을 옮겨주는 보부상이 발달한다라는 거. 보부상이 발달하고, 도시에서는 어떤 상인들? 공인과 그 다음에 사상이라는 상인들이 발달했었다는 거. 그리고 포구 지역에서 어떤 상인들이 발달했다? 배를 빌려주는 선상주인, 선주와 그 다음에 물건을 내렸을 경우에는 보관해주는 사람들, 객주와 여각 등이 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업이 활성돼서 뭐가 형성됐을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죠. 도시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서 또 생활하기 위한 수공업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공업도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공업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먼저 first 대금을 주고 물건을 생산하게 된 선대제와, 그 다음에 이제는 노동자를 강제로 징발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줘서 고용하는 임노동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고, 한편 광업도 발달하게 되는데, 광업도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한 형태로 변화했다는 거죠. 이때 자본을 투자한 상인을 뭐라 부르는가? 물주라 부르고,
그다음에 광산을 개발했으면 그 실질적으로 운영할 덕대라는 사람을 고용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농업과 상업, 그 다음에 광업, 수공업 등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활동해도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밖으로 팔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대외무역이래요. 대외무역. 대외무역 중에서도 공식적인 무역 말고 이제는 자기들이 몰래 하는 무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무역, 다르게 말하면 후시무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후시무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과 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업 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뭐가 돌까? 이제 그 안에서 돈이 돌게, 돈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화폐 유통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화폐 유통이. 그 화폐 중에서도 상평통보라는 게 있었다는, 상평통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영상에서 다룬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게 되었다? 분홍이 나타나다. 돈을 쌓은 농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돈 쌓은 걸 어디다 썼을까요, 여러분들? 뭐 땅을 사기도 했을 거고, 또 다른 건요, 가장 특권이 많은 걸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이 많은 신분이 어디였다? 양반이었다. 그래서 분홍들이 이제는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how? 어떻게? 공명첩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족보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양반들이 질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왜? Why? 왜 질적으로 하락했었다? 궁당 정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애송 논쟁이나 한국 사건 등 각 사건들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서인, 남인, 노론, 소론 이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모든 정치적 권력을 잃고 중앙에서 잃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반 또는 잔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양반 중심 사회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 양반들이 이제는 권위가 떨어지고 새로운 양반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향촌에서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린 그걸 향전이라서 향전이라 불렀어요. 향전이 발생했지만 그 결과 수령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는요, 경제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양반들, 양반 중심 질서를 꽉 잡고 있던 기존 양반들이 몰락하는 양반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몰락하고 있고 아래서는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반 중심의 조선 신분 구조가 와해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전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구조의 변화가 조선 사회 변화도 나타났지만 또 다른 거는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화에도. 그 문화를 뭐라 한다? 바로 서민 문화다. 언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민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박물관에 왔어요. 우리 한번 미술 박물관에 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생각하고 여기 보이는 한번 그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 보면 그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보면 여러분들 감상을 해보세요. 감상. 한번 느낌, feel. 한번 보면서 feel을 느껴봐요, 여러분들. 뭔가 느껴진 게 있나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사진들의, 이 그림들의 소재는 뭔가요, 여러분들? 소재. 첫 번째 질문, 소재가 뭔가요? 자, 여기 보이는 소재는 뭔가요, 여러분들? 뭔가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 같고요. 여기 소재는 뭔가요, 여러분들? 뭔가 공연하는 장면을 소재로 한 것 같죠? 자, 여기 소재는 뭔가요, 여러분들? 여기는 씨름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린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속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뭘까요? 신분,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신분은 뭘까요?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서당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양반일까요? 당시 조선은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남 앞에 춤추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천한 걸로 봤어요. 천한 걸로. 오늘날이야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그다음에 이런 노래 부르는 아이돌, 그냥 가수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천한 행위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반일까 아닐까요? 양반이 아니란 거죠. 즉 다르게 말하면 양반이 아닌 다른 신분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 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조선 후기에는 이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문화를 향유하고 즐겼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조선 전개 그림과 다릅니다. 그럼 조선 전개 그림하고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거는 조선 전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가요? 소재가 뭔가요, 여러분? 소재가 뭔가요? 자, 소재를 보면 사람이 없죠. 대부분 대나무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산맥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막 하늘 풍경을 그리고 있죠. 자연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유로운 마음 속에서 묘사할 수 있는 신분. 그게 어딜까요? 양반이죠, 여러분들. 조선 전개는요, 양반 중심의 이런 양반 중심의 예술 문화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반들은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사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들은. 공무원 일만 해도 월급이 나오고 녹봉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전기의 예술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조선 전기 예술은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왔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제는 서민들을 소재로 한 그림도 그리면서도 동시에 서민들이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당시 서민 문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요, 우리 봉산 탈춤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 주의를 해야 하냐면요, 여기서 말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뚝이의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탈춤, 양반춤 지금 시작합니다. 말뚝이가 양반 나가십니다. 떵떵 떵더러 쿵 하고 외치면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의 뒤를 따라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합니다. 양반 삼형제는 맞이는 새님, 둘째는 서방님, 맨 끝에는 도련님인데요.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휘!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이놈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랬소. 이생원이라네. 쉬.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뭐야? 말뚝이가 관객들에게 양반 앞이지만 편하게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말하자 양반 삼형제가 호통을 치는데요. 이렇게 양반춤은 말뚝이의 조롱과 양반들의 호통에 대한 말뚝이의 변명으로 이어지는
재담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악공들에게 좋은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보시오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야, 이놈 뭐야? 아, 이 양반들 내 말을 어찌 듣소. 용두해금, 국, 장곡, 피리, 젖대, 한가락도 빼놓지 말고 아름답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말뚝이는 뻔뻔한 변명으로 계속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데요. 자,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는 양반춤 어떻게 보셨소?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언어 유희와 인물들의 희화화로 대상을 풍자하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요. 다음 시간에는 봉산탈춤 제7과장의 미알할멈의 미알춤이 소개되니 잊지 말고 열컷 고전산문으로 돌아오시오. 덩덩 덩더렁 쿵.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봤습니까? 자, 영상을 봤을 때 뭐가 기억 남던가요, 여러분들? 말뚝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던가요? 자, 말뚝이 뒤에 누가 따라왔었다? 양반이 따라왔었다는 거죠. 그것에서 말뚝이는 어떻게 말을 했나요? 온갖 조롱 섞인 말을 했었죠. 자, 그것에서 호통을 치면 그 다음에 말뚝이 뭘 했다? 변명한 형태란 거죠. 자, 우리가 분명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만 보면 어떻게 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롱하고 있다는 거.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형태의 연극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시기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다. 이런 서민들이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돈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슨 문화를 한다? 서민 문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민 문화는 왜 발달했는가라는 거죠. 왜 발달했는가? 바로 먹고 살만해졌으니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존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 수업할 때도 말을 했었지만 여러분들 가장 걱정거리가 뭐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걱정거리가 뭐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죠. 자,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걱정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기 시작하죠. 시험이란 걸 앞두고서는 게임도 사실은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보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조선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먹을거리 이 생존구가 매우 큰 문제였어요. 조선 전기에는. 왜냐?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남는 게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생산량도 많이 늘고 또한 다른 판매거리도 많다는 거예요. 판매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번 돈으로 쌀을 또 사고 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문화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문화가 뭐다? 서민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양반만 향유하던 문화와 예술이 일반 평민 서민들도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소설이 글자가 문자가 바뀝니다. 뭘로 쓴 거다? 뭘로? 한글로 썼던 한글. 한글 소설이 이제는 유행하게 됩니다. 한글 소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양반을 풍자하는 연극, 양반 풍자 연극이 많이 확산돼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서민의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는 건데, 이거 많이 그리는 대표 누구냐? 김홍도라는 화가입니다. 김홍도라는 화가가 대표적으로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거고, 다음에 민화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글 소설을 읽고 있고 양반 풍자 공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민 생활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민화를 그리는 그 시기는 언제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바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부유해졌다는 거고,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생존 욕구가 해결되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